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최근 계속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금 관련된 이야기는 2017년도부터 현 시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세금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책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절세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리미리 고민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인데요. 그 중에 언급되는 방법이 이제 나노레저에 관한 겁니다. 하드웨어 원래 말이죠. 저희 구독자분 말고도 다른 곳에서 나노레저에 암호화폐를 넣어놓으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선 제 의견을 궁금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좀 찾아보았는데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노레저에 넣으면 추적이 안 된다. 이거는 어느 일부는 말이 되고 뭐 어느 일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암호화폐 어디서 매수하셨나요? 10중 9는 거래소에서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매수하신 그 코인 거래소에 지갑 주소 있으시죠? 그리고 그걸 내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노레저에서 제공하는 나노라이브를 통해서 지갑을 생성하셨던 뭐 마이더 월렛에서, 네온 월렛에서, 에토스 월렛에서, 토스트 월렛 등등 여러 가지 지갑 플랫폼에서 지갑 주소를 생성하고 나노레저랑 연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 계시면 그쪽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월렛으로 암호화폐를 보내신 거죠. 제 말이 맞죠? 이 기록이 없어지나요? 트랜잭션이 위변조 없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받은 그 지갑 관련된 트랜잭션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코인을 샀고 어떤 주소로 그 코인을 보냈는지 남아 있어요. 나노레저에 넣으면 추적이 불가능해서 세금을 안 낸다라는 문장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게 완전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모네로와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받는 경우 주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게끔 하는 기능과 추적을 어렵게 하는 스나크나 링 시그니처 등 여러 가지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적이 어렵게 될 수 있죠. 하지만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노레저에 넣어놓으니까 추적이 안 된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노레저에 넣어놓은 코인으로 다른 자산을 사면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제가 10비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트가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10비트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부동산 거래하실 때 공인중개사 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필요로 하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끼워 넣으시는 거죠. 우선 10억짜리 또는 10비트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중개인 없이 P2P로 거래를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가치를 주고 받는다는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상대방 분께서도 비트코인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건데,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원하는 분일 확률이 아주 높을까요? 거래하는 상대방이 정확히 암호화폐를 원할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제가 무조건 비트를 줄게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비트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비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계약서에 10비트 받았다고 적으실 건가요? 그러면 해당 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내실 건가요? 등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조건을 걸어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비트만 주면 건네받을 수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상대방 거래자분이 10비트 주세요, 부동산 소유권 드릴게요 라고 하면 10비트 바로 쏘실 수 있나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P2P 거래가 아닌 게 돼버리죠. 다른 사람이 껴요. 만약에 중개자 없이 거래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짜서 10비트 입금하면 부동산 소유권 받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10비트를 보내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이 남아있는데 이 트랜잭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추적당해도 괜찮나요? 비트로 부동산 사면 됨이라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주택 매매 시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옵니다. 가구주이면 30세 이상 1억 5천, 40세 이상이면 3억 이렇게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고요. 비가구주일 때도 30세 이상 7천만 원, 40세 이상 1억 5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돼요. 조사되는 와중에 이 돈 어디서 나셔서 집 사셨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비트 올라서 그거로 샀어요. 1비트에 1,000만 원일 때 10개 사놨는데 지금 10억 돼가지고 10억짜리 집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잘도 그냥 넘어가 주겠네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암호화폐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넣어두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 링크로 어서 들어가서 나노레저를 구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의 주장을 수용하실 때는 관련 근거에 대해서 항상 합리적 의심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고요.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오류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시 제가 오늘 말한 것들 중에 미처 찾아내지 못한 진짜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이거는 좀 맞는 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나노레저를 통해서 10비트를 구매를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걸 내 아이에게 양도를 한다. 그럴 땐 그냥 이 레저 넘겨주면서 비밀번호랑 세이프워드 다 넘겨주고 이거 이제 네 거야 라고 하면은 외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거를 구매했을 때 해당 계좌가 누구 거였냐에 대한 추적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만 보기에는 그냥 하드웨어 원래 줬으니까 받아서 내 자식이 그걸 사용하면은 뭐 외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나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탈세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절세하실 수 있으면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절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복지사였습니다. 항상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